아그리젠토는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언덕이 있고 두 개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그리스인들은 신들의 집과 인간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예, 12월 16일 아그리젠토 신전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반 정도.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있네요. 아그리젠토는 포에니 전쟁 당시 로마와 카르타고의 중요한 격전지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코끼리를 이용해 알프스를 넘었다던 한니발 장군의 고향으로 아그리젠토 바다 건너 북아프리카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로마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이 지역의 정식 명칭은 아그리젠토 고고학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도 20여 채의 신전이 남아있으며 수많은 그리스 시대의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던 디오스쿠리 신전을 1832년에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신전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신전은 신들이 사는 집이지만 그 집은 결국 인간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신이 짓지 않은 이 집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너져야 정상인 것이잖아요. 높이 세운 것들은 자연에 반해서 세운 건데 아슬아슬하게 4개 남아있네요. 기둥 열주들이 쭉 있었을 것 같은데 무너진 기둥들만 보이고. 이곳 아그리젠토 신전의 계곡에는 아마 수백 채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지진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둘씩 무너져서 이제는 운 좋은 몇 개의 기둥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것, 폐허가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전이라는 건축물의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신전이라는 건 신들이 사는 집이잖아요. 신들이 살라고 여기다 이제 집을 지었고 인간들은 저 위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몇십 년 전까지도 여기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집들은 다 쓸어버리고 절로 다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이쪽에 이제 신들이 살았던 또는 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집과 집터들만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신전의 계곡입니다. 아그리젠토 신전의 계곡에서 20여 채의 신전들을 둘러보려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저는 지금 동쪽 끝 언덕 위에 있는 지우노네 신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60년경 세워졌던 이 신전은 34개의 기둥 중 25개가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와 힘찬 선이 특징인 도리아식 건축의 세련된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신전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간결하고 깔끔한 단순 미학의 정수를 느낄 법한 지우노네 신전.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500년의 세월이 이 신전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었을 당시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 당시에는 다 채색을 했거든요. 기둥이라든가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신전의 지붕 같은 게 지금 없어져서 단순해 보이는 거지 처음에 지었을 당시에는 붉은색으로 대부분 채색을 했을 겁니다. 그 신을 상징하는 색으로. 근데 지금은 그 색들이 모두 세월에 발해서 날아가서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지 실제로 그리스인들은 대부분의 그 석상에도 다 색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어떤 걸 상상하셔야 되냐면 상당히 화려한 건축물들이 이 거리를 따라서 쭉 있었던 모습들을 상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보게 되는 그 흰 그 로마 특유의 흰 석상들 있잖아요.
그것도 대부분은 눈이며 이런 머리카락이며 다 색칠을 했었습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안료가 날아가서 그렇고요. 이것도 아마 상당히 채색이 돼 있었을 겁니다. 무너진 신전을 바라보는 것은 이중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제우스나 헤라, 헤라클레스 같은 신들이 결국 상상 속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결국 이렇게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에 살았던 일군의 인간들이 자신을 닮은 어떤 존재들을 상상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이민자들은 자기 나라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살던 데와 비슷한 데가 산대요. 한국인들도 자기 집 앞에 소나무가 있는 그런 미국에 가더라도 그런 데를 좋아하고 산이 있는 데를 좋아하는데, 그리스인들도 보면 참 아테네랑 비슷한 곳, 그 자기들이 살던 뭐 코린트라든가 이런 거 비슷한 곳에 식민지를 건설한 것 같아요. 보면 그 바다가 보이고 언덕이 있고, 그리고 그 언덕을 굽어보는 곳에 이제 신전을 세우고 그런 곳에 살았다는 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 늘 살아오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전의 계곡이 있는 아그리젠토를 떠나 시칠리아의 주도인 팔레르모로 향했습니다. 팔레르모는 많은 유럽의 작가와 예술가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시칠리아 섬 북쪽 기슭에 있는 항구 도시. 고대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기원전 8세기에 세워졌으며 그 이후로 카르타고, 로마,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11세기에 노르만 왕 로제르에게 정복되어 시칠리아 왕국이 건설된 이후에는 왕국의 수도로 기능하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팔레르모의 도심으로 들어서면 지금까지 시칠리아의 다른 도시와는 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많이 질주하고, 좁은 인도로 분주히 사람들이 오가며, 관광객들의 모습보다는 젊은 대학생들, 쇼핑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시칠리아라기보다는 로마의 어느 뒷골목 같은 느낌을 줍니다. 팔레르모는 마치 층층이 쌓아 올린 시루떡 같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지배했던 문명들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누오바 문에 조각된 이 아랍풍 인물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벨리니 광장에는 두 개의 교회가 나란히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마르토라나 교회와 아랍풍의 돔과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산 카탈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시칠리아를 점령했던 아랍 세력이 교회 건축에 관여한 결과입니다. 흔히 팔레르모풍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팔레르모라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몬레알레 성당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만의 후예였던 윌리엄 2세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이 성당은 겉모습은 노르만 특유의 고딕 양식이지만 내부는 비잔틴의 영향을 받은 중세 이탈리아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이 압권입니다. 이 모자이크 장식은 비잔티움에서 훈련받은 장인들이 10년에 걸쳐 완성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아랍의 그런 정원 양식입니다. 모자이크와 주랑, 그리고 이렇게 그 모두가 이 주랑들이 정원을 바라보고 있게 되어 있는 아랍식의 그런 그 정원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졌지만, 그 위에 그 노르만인들이 또 세운 고딕 양식의 이 견고한
견고하고 높은 그 성체와도 같은 또 가톨릭 교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현재 이 그 몬레알레의 두오모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문화라는 것은 역시 섞일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순혈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양식들이 어우러져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몬레알레의 이 두오모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는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팔레르모 시내에는 콰트로 칸티라고 부르는 독특한 모양의 사거리가 있습니다. Andrei in onda a gennaio. Gennaio in Corea. Ciao. Ciao. 와. Come va? Va bene? Questo è un negozio tipico, è un negozio tipico di Palermo. Di Palermo 아, 전통적인 음식이에요. 아, 씨. 아, 요거 맛있어 보이는데. Sembra buono. 고른 음식이 또 하필 문어를 이용한 샐러드였습니다. 부치리아 시장의 문어는 신선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Prego. 맛있네요. 아까 먹었던 것도 문어죠? 그냥 네, 그게 뽀또? 볼로? 볼뽀? 아, 볼뽀. 안치오바? 안치오바. 부어놈. 맞지? 맛이 어때요? 좀 짠데요. 근데 맛있다. 딱 멸치 맛이에요. 큰 멸치. 싸고 맛있네요. 그 동네 사람들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구시가의 밤은 조용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팔레르모를 소개한 책자들은 여행객들에게 밤이 되면 구시가를 혼자 걸어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레르모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슬럼화되었던 구시가들은 서서히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시가의 슬럼 한가운데 있는 와인바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겸할 수 있는 와인바는 팔레르모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고 음산한 그런 분위기인데 들어오면 상당히 멋지게 이렇게 예전에 석조 건축물들의 안에 내부를 잘 살려서요 분위기를 그 와인을 먹기 좋은 어떤 음식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와인도 상당히 많은 리스트가 있는데요. 시칠리아 와인들도 있지만 뭐 다른 이탈리아 와인들도 있고요. 많은 와인들이 현재 있고 한 잔씩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와인을 좀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이신데요. Allora auguria. Happy birthday. Grazie. Happy birthday. Thank you. 오늘 생일이라고 아, 이제는 가장 큰 잔. 가장 멋진. 시칠리아의 특산물 중 하나가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본토의 와인보다 유명세는 덜하지만
여행 내내 맛본 시칠리아의 와인들은 싸면서도 훌륭했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을 리모델링한 와인바는 변화하고 있는 팔레르모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작은 섬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기에는 대단히 좀 뭐랄까 숨겨진 다양성이 많은 그런 이제 도시나 섬이고요. 특히 좀 뭐랄까 되게 여기 보면 이제 시칠리아의 상징으로 메두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여행을 하다가 만나는 괴물 중에 하나인데 메두사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메두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모두 돌로 만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괴물이죠. 시칠리아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두사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매력이 있고 또 아름다웠으나 지금은 그런 매력이 다 가려져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시칠리아와 메두사, 그러니까 숨겨진 매력 이런 게 있는 그런 섬이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뭐 다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습니다.